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강연도 많이 없어지고 또 모임들도 없어서 굉장히 조용한 겨울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돼서 또 저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림책은 작업 기간이 짧은 분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년 이상 걸리죠. 2년 정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작업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작업 기간 동안 원화 작업에만 2, 3년을 쏟는 것은 아니고요. 출판사와 또 조율하는 과정, 원화 그리는 시간, 또 글 다듬는 시간, 여러 편집과 디자인, 여러 회의 시간까지 다 합쳐서 결국 계획을 잡았던 시간으로부터 출간이 되기까지 전체적인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어요. 10년에 3권 정도밖에 그림책을 못 낸다고 하면 정말 그림책을 많이 내기 어렵겠죠. 저 같은 경우는. 초신타라는 그림책 작가는 1년에 몇 권씩 냈다고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수백 권의 그림책을 냈다고 하니까 정말 부러운 작가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그림 스타일이 굉장히 형식에 갖춰져 있고 빨리 그리는 감각에 의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모든 그림이 그렇듯이 작업 기간은 작가마다 작가의 신체적인 감각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그림책 한 권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부어서 어렵게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인 작가일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 크겠죠. 그림책을 하면서 그림책이 만약에 2년, 3년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쉽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주 작업을 하면서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해서 하는데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러스트레이션 외주 작업들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그림책에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그 작업에 에너지를 쏟는 것들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온전히 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막상 생활이 되지 않는데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렵게 출간을 했다고 해서 그만한 시장 반응이 돌아오는 것들도 아니죠. 아마도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그림책을 힘겹게 내고 나서 그에 따르는 보상들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것에 많이들 좌절하실 거예요. 저도 책을 내면서 매번 기대를 하지만 충분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대중들의 그림책에 대한 눈높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예술 전반이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모든 예술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문화에 투자되어지는 자본들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속에서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아주 어렵게 자신들의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림책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인식들은 많이 퍼져나가 있는데 막상 그것들이 구매로 이어져서 그림책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듯해요. 그럼에도 조금씩 팬층들도 생기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작업하는 데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전체적인 눈높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시장들이 좀 더 나아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일본의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되기 전에는 일본 여행을 가서 서점에 많이 갔었거든요. 서점에 가면 그림책 코너에 굉장히 많은 예술 그림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몇 년 전에 다시 찾은 일본의 서점에서는 그런 그림책들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책을 안 사기 시작하고 실용적인 책들만 구매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그림책들과 좀 더 실험적인 책들은 서점에서 많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기분에 휩싸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술 전반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작가로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것,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응당한 보수가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한은 작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 어렵겠죠. 경제적인 부분들을 너무 따져서는 좋은 작품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물질적인 안정된 기반 없이는 어떤 작가들도 좋은 작품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좋지 않은 계약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늘 스스로를 계약서상 갑이라고,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제가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작가가 갑인 것이 맞습니다. 작가가 없는 곳에서는 출판사도 있을 수 없고 독자도 있을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림책을 해서 대가는 아주 쉽게 빠르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누군가 알아주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팬층이 생기기도 해요. 또 작가로서 인식이 되어서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팬층들도 많이 생기죠. 책 한 권을 팔아서 그림책 작가가 부유해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책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책은 생각보다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생명력이 길다는 점이죠. 10년 전에 낸 책들도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책으로 강연도 다니고 공연을 만들어서 하는 작가님들도 많고요. SNS를 활용 잘 하시는 멋있는 작가님들도 많죠. 거기에 굳이 꼭 자신의 작업 이외에도 그 부수적인 작업들을 올려서 인기를 많이 얻어가는 작가님들도 많습니다. 그림책 이외에 대표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들이 강연이나 또 그림책으로 공연을 하는 일들이에요. 강연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자신의 그 공연을 만들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작가님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의 경우에는 막혀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전처럼 작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좋은 작품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판매가 잘 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물론 훌륭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아주 행운의 별 아래서 태어난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스스로 책이 나오면 출판사에서 팔아주겠거니 홍보해주겠거니 왜 출판사가 이렇게 책을 못 파는가, 이런 거에 분개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책은 내가 파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책을 많이 판매하지 못하면 출판사가 책을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작가들도 약간 노력을 한다면 변화가 따르기도 하더라고요. 안 나가던 책들도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되면 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책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어느 작가님께서는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판 시장에 들어온 작가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꾸려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출판 시장들이 보이고 그쪽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림책을 만들게 된 케이스죠. 아마도 조금 더 일찍 그림책에 눈을 뜨고 그림책 작업에만 몰두했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대와 맞물려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의 또 상황과 맞물려서 이어져 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많은 즐거움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강연을 하면서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또 공연도 다니면서 아이들의 귀여운 얼굴들,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보고, 제가 그동안 그림책을 그리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독자님들을 만나면서 힘도 얻고, 또 사인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얼굴들을 마주 볼 수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또 언젠가 지금 작업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과 독자들을 다시 만나고 또 강연도 다니고 그림책 작가로서 흐뭇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간들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쌓여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독자님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죠. 저도 내일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또 출판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쓰고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흡족한 일이 아닐까. 그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저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또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꿈을 꾸는 누군가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쑥스럽기 때문이랍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수줍음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많아요. 소심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딛고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겨울 눈도 많이 보시고 또 나름 소소하게 행복한 기억들 많이 가지시길 바라요. 이런 시절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 동안 나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것들도 모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